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SM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야기가 들려왔었던 카카오 하이브에 이어서 CJ E&M도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을 가져가며 오늘 그룹주가 모두 다 큰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SM CNC 상한가 도달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25%, SM도 6%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SM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조금 큰 선방이 나오지는 못했었고 네. 지분 매각설 소식에 조금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지분 매각설에 의해서 주가가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9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추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거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SM 엔터테인먼트사의 인수전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CJ도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추후에 지분 인수 규모가 2조 5천억에서 4조 정도라고 추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면 업사이드는 더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SM에 대한 엔터주죠. 엔터주 중에서 SM과 그리고 또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현재로서는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그 NCT의 앨범 그 셀링 파워 이런 부분들 새로운 또 그룹이죠. 이런 또 영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또 영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전고점 67,000원까지 강하게 좀 베팅이 좀 나오고 난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살려주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시장에서 업사이드가 더 남았다고 하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재료가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고 시장에 대해서 피크아웃 개념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M&A 관련 이슈에서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도 함께 세게 수급이 모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SM의 K-팝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인수를 하게 될 종목들의 컨텐츠가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네. 저희는 그래도 대장주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대장주를 기본적으로 이제 바라다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63,4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단을 좀 제한시키면서 네. 6만 원 하단 잡으시고요. 6만 원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주가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하단까지 최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요. 그 이상 움직이면은 SM의 움직임에 따라서 끈기 있게 일정 부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 하단 잡고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세게 움직이는 게 SM, CNC와 SM 라이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타이밍을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그 메인 SM은 조금 추세적으로 갖고 가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트레이딩 하면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장주 SM의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대응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른 두 가지 종목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변동성이 큰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사인까지 받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SM 그룹주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보죠. 반도체 수출액 역대 7월 중 최고를 기록했고 반도체주가 이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주 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여기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현재도 8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함께 SK 하이닉스도 올라가고요.
사실 이번 연도 1월부터 한국의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주 모두가 부진했고 이제 좀 본격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했던 섹터는 반도체, 네.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자체가 주가가 좀 잘 안 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수출 데이터, 7월 수출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관심이 좀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서 수출 데이터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이 반도체 수출액 증가가 나와 있고 거래 가격도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7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전전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도 한껏 더 힘을 더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같이 함께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은 DB하이텍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더불어서 기존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한미 반도체까지도 갈 때만 가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와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많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부분이 좋지만은 약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에 대한 피크아웃 개념이 조금 개선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죠.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건 이 두 종목을 그 탑픽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DB하이텍, 한미반도체, 기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월 달에 그 미국의 오스틴 지역의 삼성전자 투자가 합의가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기업들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꾸준히 일정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셔서 그래요? 사실 반도체 대형주를 볼까요? 소부장 관련주를 볼까요? 라고 네.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음.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눈여겨보되 중소형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중에서 또 주목하실 만한 종목을 저희가 받아봐야 할 텐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종목 다양하게 많이 주셨었죠.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굉장히 준비해 종목이 오셨어요? 많습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유진테크부터 해서 쭉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DB하이텍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B하이텍이 실적이 추정치를 대폭 상회를 했죠. 그래서 2020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지금 추정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DB하이텍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12인치 웨이퍼 대비해서 8인치 웨이퍼가요. 파운드리 업황 쪽에 들어가는 거죠. 좀 부가가치가 좀 낮아요. 낮지만은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 확산과 같은 영향에 의해서 8인치 웨이퍼 중심의 파운드리 업황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냐면은 원익 IPS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죠.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주봉상으로 느낌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나가요라는 화살표가 톡 튀어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6,000원인데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목표가는 사실은 이제 추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하방을 제한시키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4,500원 공매도 추정가, 공매도 비율 차트 살짝 열어놨는데요. 54,500원 공매도 추정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하단 제한시키고요. 목표가 88,000원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하니 88,000원을 목표가로 산정하고 추세 대응으로 함께 좀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주로 DB하이텍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88,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54,500원 짚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